UML 기초와 응용해서 활동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다이어그램에서 이러한 표현과 용도, 그 다음에 단계별 모델링, 그 다음에 모델링 연습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그 표현할 때 활동이 있어요. 활동. 전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이 있고 활동이 있고 전이가 있고 종료점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작점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오고 종료점은 검정색의 흰 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작점, 종료점. 활동 하나가 처리되면 그 다음 활동으로 옮겨간다. 활동 1이 시작되면 활동 2로 넘어가죠. 요 넘어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이라고 그래요. 전이라고 합니다. 활동 1에서 어떠한 일이 만나면 전이가 이루어지면 활동 2로 넘어간다. 시작점은 활동의 시작, 검은색 원으로 나타내고, 활동 상태는 이게 활동 상태죠. 활동 1, 활동 2가 어떠한 일들의 처리와 실행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표현을 한다. 종료점, 처리의 종료를 의미하고, 아까 시작점에 원을 하나 더 그려서 이중 원으로 나타낸다. 이게 나오죠? 전이라는 건 뭘로 나타내요? 화살표. 이걸로 전이를 뜻해요.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또한 여기에 이 활동 다이어그램에 필요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심볼들이 판단을 나타내는, 이품을 나타낼 때 판단하는 거, 또는 막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타내는 이 막대가 있고, 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병렬로 패러럴하게 이루어지는 거, 여기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겠죠. 패러럴하게 이루어지는 것, 어떤 내용이 전이가 되면 동시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여기가 어떤 내용이 되고, 여기가 시작점, 그다음에 여기가 종료점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여기 보면 활동이 1번이 활동이 일어나고, 요 두 개의 막대를 만나면 패러럴하게 두 개의 활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 2와 3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4가 활동이 일어나고 종료가 된다.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시작점, 종료점, 활동 1, 활동 2 전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전이가 이루어지는데 다양하지만 너무 심플하게 이 부분도 있고, 이 막대로 여러 가지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고, 이러한 심볼들을 이용을 해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mp3를 사용할 때 시작했죠. 그래서 mp3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흐른다. 그리고 끝, 종료. 간단하죠? 활동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플로우 차트를 그려본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게 플로우 차트와 비슷하게 그려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시작, mp3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이 흐른다. 그 다음 종료. 이렇게 시작점과 종료점이 있는 활동과 두 개의 활동 사이에 전이가 일어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요거 설명하는 거, 요거를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기라고 해요. 분기. 볼까요?
자, 활동 다이어그램에서 분기다. 활동 1에서, 활동 1개에서 1에서 여러 활동으로 흐름이 나뉠 때 사용한다. 분기. 조건에 따라서 처리 경로가 결정한다. 마늘모 옆에 겹다운표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기입한다.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작 버튼 하고, 그 다음에 빨래를 한다. 빨래를 한다. 빨래를 하는데, 여기 실크냐, 실크가 아니냐에 따라서, 실크면 손빨래를 한다. 실크가 아니면 세탁기로 돌린다. 이렇게 두 개가 일어나서, 손빨래하면 끝나는 거죠. 세탁기 돌려도 끝나죠. 종료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빨래를 한다. 실크냐, 실크가 아니냐. 실크가 yes면 손빨래를 하고, no면 세탁기로 돌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게 우리가 손으로 빤다. 손빨래를. 이걸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탁소라고 가정합시다. 세탁소에 여러분 엄마들이 많이 옷을 맡기잖아요. 세탁소, 우리는 이걸 하면은 빨래를 하네? 손빨래하고 세탁기 돌리고.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그럼 앱이나 어떤 시스템에 그 세탁소 가면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면 양복 한 벌, 양복 위에 아래, 양복, 그 다음에 옷 위에, 그 다음에 바지 3개, 뭐 이렇게, 바지 3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옷은 이거는 실크야. 예를 들어서. 그럼 표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주문을 했는데, 요거는 세탁을 하고, 요거는 손빨래를 한다. 이렇게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기를 돌렸으면, 끝나면은 옷을 세탁이 끝났다. 그러면 A, B, 바지 뭐 3개, 이런 것은 다 완성이 되고, 손빨래 한 것도 해서 빨래가 끝나고 다 말려고 했으면 체크를 해야겠죠. 손빨래 한 거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다시 오면 요거를 정리해서 돈을 받고 주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탁기 돌리고 손빨래 하는 걸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만드냐. 손빨래 하는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요 웹에서, 보통 컴퓨터 웹에 있는 거죠. 웹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전화번호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 빨래가 끝나면 그거를 체크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처음에 갔을 때 구별할 때, 빨래를 한다. 그러면 요 빨래 하는데 여기 실크가 아니면 세탁기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실크다. 그러면 손빨래를 한다. 요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웹을 개발할 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시작, 빨래한다, 실크면 손빨래한다, 실크가 아니면 세탁기로 돌린다. 그리고 끝. 이렇게 하는 것이 분기를 이용한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렸고, 여러 가지가 이 막대는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로 사용할 때 간단하게 이 막대 하나를 그리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동기화 막대라고 해요. 동기화 막대. 이게 뭐냐면 막대가 2개예요. 하나, 둘. 이 안에 있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여러 활동을 패러럴하게 병행하는 경우 동시 처리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시작했죠. 항상 활동 다이어그램을 시작하고 TV를 시청한다. TV를 켰죠. TV를 켜면 음향이 나온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화면이 그래픽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화면이 보이고 음향이 난다. 2개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요 패러럴 동기화 막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 그러죠? 그래서 TV를 시청하는데 음향이 나오고 화면이 동시에 나타날 때, 이러한 패러럴 하는 경우에
동기화 막대를 이용해서 이 안에의 활동들을 쓰면은 이거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기화 막대를 활동 다이어그램에서 동기화 막대를 이용한 활동 액티비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보시죠. 자, 활동 다이어그램에 신호라는 게 있어요.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어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어 신호. 활동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송신 시그널, 수신 시그널, 시간 시그널 이런 심볼들을 이용해서 지금 히터를 켜는 거예요. 히터를 켠다, 에어컨을 켠다, 히터를 켠다, 시작하고 에어컨을 켠다, 그 다음에 히터를 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송신 시그널, 온도를 조절해. 근데 여기가 내용이 많아. 그래, 온도 조절하는 거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하는 거를 새로 온도 조절한다를 보내. 여기 이제 하나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게 맞는 거예요. 두 개가. 요거를 떼어내서 여기서 이제 시간 시그널을 수정하는 거지. 수정이라기보다는 제어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 시그널, 수신 시그널이라고 해서 여기서 3시간마다 가열한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히터 있잖아요. 난방기. 그래서 내가 25도를 맞춰 놓고 요거는 25도를 맞춰 놓으면 야가 3시간마다 가열을 한다. 이거는 새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히터가 작동한다. 그 다음에 끝 하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도 내가 에어컨을 켠다. 그 다음에 온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온도를 조절하는데 요 심볼을 소시 시그널을 이용하면 수신 시그널에서 여기에서 요거를 3시간마다 가열이 아니라 이거는 뭐 강하게 하고 에어컨이 강하게 나오고 아니면 에어컨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돌아갈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온도를 몇 도로 맞춰 놓으면 24도로 맞춰 놓으면 24도가 올라가면 24도로 맞춰 놓으면 24도까지 가면은 정지가 되죠. 정지가 되고 24도가 또 25도로 올라가면 다시 또 히터가 작동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어떠한 내가 조건 제어하는 거가 있을 경우에 이게 좀 복잡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물론 이거를 여기다 안 하고 바로 여기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히터를 켠다, 그 다음에 온도 조절한다, 히터가 작동한다. 그런데 여기서 온도 조절하는데 여러 가지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히터를 켤 때마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히터를 켤 때마다. 그죠? 이럴 때는 어떠한 제어 부분을 따로 떼서 요게 세팅이 되면 히터를 켜고 온도 조절하고 작동하고 바로 작동하면 돼요. 그러죠?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렇지 않고 요 온도 조절을 내가 이 사이에 요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히터를 켤 때마다 이걸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히터를 켤 때마다. 그죠? 그래서 히터를 켤 때마다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세팅하면은 이게 바로 히터를 켤 수 있게끔 하는 활동 다이어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더워서 24도가 아니라 23도나 22도나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때 이거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제어하는 데는 그 제어 신호는 할 때마다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세팅하는 게 아니라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바로 히터를 켜고 온도 조절로 넘어가는 거죠. 히터가 작동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온도 조절해서 다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세팅하면 그대로 놔둘 때 그때 뭐 어떤 걸 써요? 이런 시그널을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요. 중간에 삽입하면 할 때마다 히터를 켤 때마다 세팅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죠. 히터를 켜고 그다음에 히터가 작동할 때 그 사이에 세팅을 간간히 내가 원할 때만 할 때는 이렇게
송신 시그널, 수신 시그널을 가지고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활동 다이어그램에는 구익면이라는 게 있어요. 구익면. 구익면이라는 게 있는데, 요 구익면은 뭐냐,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요 활동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회원 가입은 다 한 번쯤은 다 해봤기 때문에. 자, 회원 가입을 한다.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 시스템이 웹에서 약관을 보여주죠. 회원 가입하면 이런 약관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관에 동의를 하면, 그러면 개인정보 입력 화면을 보여줘.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고, 주소 만들고, 전화번호, 기타 등등 이런 개인정보 입력 화면을 만들어주면 내가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개인정보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개인정보를 전체적으로 보여줘요. 내가 확인을 하면은 오케이, 회원 가입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끝나죠? 그러면 이럴 때 여기 있는 활동 다이어그램을 보면, 지금 제가 회원 가입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요 웹은 약관을 보여주고, 나는 동의를 하면 개인정보 입력하면 보여주고, 내가 입력하면 입력한 개인정보를 보여주고, 내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회원 가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내가 하는 활동은 뭐고, 내가 하는 활동이 뭐고, 요 시스템, 요 웹이 한 활동은 뭐냐, 이건 알 수가 없죠. 내가 읽어봐요. 회원가입은 내가 누르는 거고, 야는 시스템이 보여주고, 야는 내가 하는 거고, 야는 시스템이 보여주고, 개인정보 입력한다, 이건 내가 하는 거고, 입력된 개인정보 보여준다 하면 이 시스템이 하는 거고, 이건 내가 하는 거고, 이렇게 되죠. 이걸로 구분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요렇게 구익면을 이용해서, 이제 요 사각형 이렇게 구익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직사각형이죠. 이용해서 야는 고객, 야는 시스템. 자, 고객부터 시작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 회원가입한다. 요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시스템이 약관을 보여준다. 그러면 요게 내가 하는 거죠. 이제 약관에 동의한다. 동의하면 다시 시스템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개인정보 입력 화면을 보여준다. 그럼 내가 입력하는 거죠. 내가 개인정보 입력을 한다. 다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보여준다. 그럼 내가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다. 회원가입 끝. 이건 뭐냐? 구익면을 이용해서 보면 고객이 내가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요 시스템이, 요 웹이 하는 일들은, 활동은 무엇이냐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익면을 이용해서 그린다는 거는 각 활동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고 두 개 이상의 직사각형 표시해서 이름을 그려준다, 써준다. 그죠?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그 객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또는 구익면을 이용하면 객체가 어떤 A라는 객체, B라는 객체가 있죠. C라는 객체, 이 각각의 객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고객이 하는 활동은 회원가입 버튼 누르고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입력정보 확인, 이게 고객이 하는 거고, 이 시스템 웹이 하는 거는 약관 보여주기, 개인정보 입력 화면 보여주기, 입력한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이게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약관을 보여주고 입력하면 사실 이게 여러분들 필수 입력 항목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다시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필수 항목을 전화번호를 빼먹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다시 입력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입력이 됐으면 거기에 이제 입력 화면을 보여주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입력 정보 확인하는 순간에 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익면을 이용하면, 다시 말하면 구익면을 이용하면 객체가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구익면을 이용해서 그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다음은 활동 다이어그램의 용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유스케이스는 우리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와 같은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것이 활동 다이어그램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부,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다. 계좌이체에 대한 안에서의 프로세스를 활동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내부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을 나타내기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칙연산 버튼을 눌렀을 때 사칙연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사칙연산 이루어지는 것을 활동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순차 다이어그램이나 통신 다이어그램에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 그 안에 멤버 함수나 뭐 그 안에 있는 실제 돌아가는 소스 코드가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한 것들을 나타낼 때 해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활동 다이어그램 업무 흐름을 분석하거나 화면 흐름을 표현할 때 유용하다. 화면 흐름. 그래서 우리가 업무 흐름과 화면 흐름으로 이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볼까요? 홈쇼핑 채널을 선택하고 채널이 없으면 끝나고, 채널을 선택하면 상품 목록이 나오죠. 이게 없어도 되는데 바로 여기 바로 가도 돼요. 홈쇼핑 채널을 선택 안 하면 종료가 되잖아요. 이거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홈쇼핑 채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채널을 선택을 했어. yes. 상품 목록이 나타나. 상품 목록이 나타나서 그거를 결제 화면에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한다. 이거를 화면으로 나타내면 채널 선택 화면이 나타나. 홈쇼핑 yes. 상품 목록 화면이 나타나고 상품 결정 화면이 나타나고 결제 화면을 보여주고 구매 완료 화면이 보여준다. 화면 단위로 보여주면 이게 쉽게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 화면 흐름을 표현하고, 야는 왼쪽에 있는 거는 홈쇼핑 업무 흐름 분석을 통해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화면 흐름을 통해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업무 흐름 또는 화면 흐름으로 모델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좀 복잡한 거지만 간단한 건데 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계좌이체. 유스케이스 명세서에 보면 계좌이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한다. 그래서 통장이나 카드를 ATM기에 삽입한다. 정상 흐름은 없어요. 정상 흐름. 고객이 계좌이체 선택하고 그럼 이 화면은, 시스템은 비밀번호, ATM기는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죠.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E1이라고 했어요. E1. E1은 뭐냐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총 몇 대 틀렸습니다. 3회 이상의 경우에 거래가 종료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계좌번호 입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3회 이상 틀릴 경우에 거래가 종료된다. 요런 E1이라는 선택 흐름이 있고, 비밀번호 입력해. 그러면 시스템이 이체할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그러면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입력된 값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E2라고 되어 있죠? E2에 가시면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좌번호가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를 나타나고 다시 계좌번호 입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넣었어. 입력을 했어. 시스템이 이체할 은행, 계좌번호, 상대방 이름을, 또 금액도 표현하고 상대방 이름을 표시를 해. 100만원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계좌로, 무슨 은행에 이러한 계좌로 이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입력한 값을 확인했는데
E3로 있죠. E3. 고객이 정정이나 취소를 누를 경우, 정정하면 내가 100만원 붙일 거를 100만원인데 뿌르고 200만원을 했다. 그럼 다시 100만원 정정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또는 취소를 누르면 바로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하고 이체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유스케이스 종료. 유스케이스는 어떤 경우에 종료돼? 3, 4, 6, 8번. 3번일 경우에 비밀번호 입력한다. 입력할 때 취소할 경우에, 또는 4번, 8번. 4번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할 때, 또 취소할 때. 6번 유효한지 확인할 때. 뭐 이것도 3회 이상 틀릴 경우, 이러한 경우에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사후 조건, 이체 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ATM은 통장에 계좌 이체 결과를 입력한다. 통장에 있는 카드를 배출하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간다.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그러한 결과 정보를 보낸다. 이와 같은 명세서를 가지고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카드나 통장을 삽입한다. 이 카드나 통장이 맞는지 유효성 검사를 하고 화면에서 계좌 이체 선택. 통장이나 유효성 확인 실패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카드와 통장을 배출한 후에 초기 화면으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이런 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카드나 통장을 삽입하고 유효성 확인, 에러 메시지 출력 틀렸으면 끝나죠. 여기서는 원래는 끝나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 출력하고 끝나는 건데,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화면에서 계좌 이체 선택하는 거. 카드나 통장을 삽입하고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모델링을 했어요. 다음은 종료 조건. 비밀번호가 3회 이상 틀렸을 때, 비밀번호 입력 화면에서 취소 버튼 눌렀을 때, 계좌번호 입력 화면에서 취소 버튼 눌렀을 때, 이체할 은행 계좌번호 이름 확인하는 화면에서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종료가 되고, 사후 조건. 끝났으면 통장에 계좌 이체 결과를 입력하고 카드를 배출하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베이스에 결과를 보낸다. 통장에 기록하고 카드 통장 또는 카드를 배출하고 결과 정보를 전송한다. 또는 거래 취소.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거래 취소, 결과 정보 전송 하면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불일치 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비밀번호 입력 확인 틀렸다. 비밀번호 틀린 횟수를 확인. 첫 번째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거래 취소가 아니라 다시 가죠. 비밀번호 입력 확인 또 틀렸어요. 두 번째 또 갑니다. 비밀번호 입력 또 틀렸어요. 세 번째 가면은 거래 취소가 해서 끝나죠. 그렇지 않으면 맞았다. 맞으면은 넘어가는 거죠. 이게 비밀번호 불일치 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좌번호가 잘못됐을 때, 내가 입금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를 입력했는데 유효성 검사에서 오케이 하면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계좌번호 입력하세요. 이런 경우 나오죠. 이러한 부분 지금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전체 완성된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합시다. 카드나 통장을 삽입하고 카드나 통장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틀렸다. 카드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에러 메시지 출력하고 끝나는 거죠. 끝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좌 이체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 있는데 확인. 틀린 횟수 첫 번째 다시 가서 입력 틀렸어. 두 번째로 갑니다. 가서 다시 입력 틀렸어. 세 번째면 취소, 거래 취소되고 끝나는데, 두 번째 가서 비밀번호가 맞았어요. 맞았으면 은행 입력, 계좌번호 입력, 유효성 검사 맞나 틀리냐. 그래서 틀렸다, 계좌번호 틀렸다 하면 다시 가겠죠. 그래서 맞다, 계좌번호, 은행, 이름 은행, 물론 여기에 금액도 있으면 되겠죠. 금액도. 그래가지고 요게 맞다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요거를 계좌 이체에 대해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활동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번 구획면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구획면을 이용해서 요 ATM기하고 사용자하고 구획면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운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ATM기에 대한 활동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해 봤습니다.